안녕하세요. 오늘은 10주차 많은 데이터 저장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파이썬 기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는 파일의 필요성, 그리고 디렉터리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파일을 열고 그 내용을 읽어오며 또 그걸 처리해서 파일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데이터가 소멸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파이썬을 통해 파일을 어떻게 접근하고 수정하고 또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별 강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는 가장 마지막 주차, 많은 데이터 저장하기 이 부분에 있는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초반에 제가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장해야 되는 그러한 정보를 파일을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문서 작업을 한 그 결과라던가 영상이라던가 하다못해 게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게임의 세이브 파일 같은 것도 이제 다음에 다시 게임에 접속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게임을 했었는지를 또 세이브 파일을 통해서 또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게임을 했던 그 위치에서 이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파일은 다음과 같이 이제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처음 설명했던 그 문서 파일, 그리고 영상 파일, 그리고 게임 세이브 파일은 각각 다음과 같은 확장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파일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게 언제쯤일까요? 1950년대에 등장을 했고, 처음에는 천공카드에 저장된 그 정보를 파일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그런 의미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플로피 디스크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지금은 USB마저 잘 쓰지 않지만 다양한 저장 매체 같은 것들이 또 등장을 하기도 했고 이제 온라인으로 또 내가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작업하던 어떤 파일 같은 것들을 또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일은 이제 0과 1의 바이너리 형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파일은 파일의 이름, 그리고 형식, 경로, 그리고 파일 크기와 같은 것들을 통해 이제 파일의 그 속성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데, 보통 파일의 이름 뒤에 이제 그 점이 찍히고 이제 확장자를 통해서 이 파일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파일의 경우에는 JPEG이라던가 GIF, 이런 그 PNG 같은 대표적인 그 확장자 몇 개가 있죠. 음악의 경우에는 MP3, 이제 웨이브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텍스트 파일은 TXT, 그리고 실행 파일은 EXE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파일 형식에 대한 확장자가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파일 확장자는 파일의 종류와 그 역할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 파일의 경우에는 docx, pdf, hwp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미지 파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있고, 비디오 파일이라고 하면은 mp4 이런 파일들이 있고요. 오디오 파일은 mp3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GUI 환경에서는 이런 파일의 확장자에 따라서 그 아이콘의 모양 또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파일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정돈이 될까요? 파일은 디렉터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폴더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디렉터리는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상단에 있는 디렉터리부터 시작해서 하위 디렉터리로 이제 계층적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일의 그 경로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이유는 파일이 디렉터리를 통해서 이제 저장되고 또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라고 하는 것은 파일이나 디렉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타내는 문자열로서 이제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같은 방법을 통해
이제 우리가 파일이 지금 어느 경로에 있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절대 경로는 이제 루트, 최상단 그 디렉터리부터 지금 이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처음 그 루트부터 다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상대 경로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OS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해서 디렉터리를 이제 탐색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WD는 Print Working Directory를 줄여서 이제 PWD라고 하고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터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CD는 Change Directory, 지금 디렉터리를 다른 데로 바꾸겠다. LS는 List, 그래서 디렉터리 내용의 리스트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고요. MKDIR은 Make Directory,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디렉터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이런 명령어들을 통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경로명이 컨텐츠 테스트라고 하는 이런 경로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경로는 루트, 여기 이제 슬래시, 그 밑에 이제 컨텐츠라고 하는 경로가 있고 그 밑에 테스트라고 하는 경로가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루트부터 컨텐츠 파일, 그 밑에 테스트 파일, 테스트 폴더, 뭐 컨텐츠 폴더 이런 식으로 이제 밑으로 쭉쭉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경로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그 슬래시 앞에 점을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얘가 어느 경로에 있는지를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일이 어떻게 정돈이 되고 또 경로를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파이썬에서 이제 파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이썬에서의 파일 처리 방식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픈을 통해 파일을 열고 이제 그 내부적으로 연 파일에다가 어떤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클로즈로 파일을 닫아야 되는데요. 파일을 닫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파일을 닫아주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접근하거나 사용하고 싶을 때 파일이 열려있는 상태라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일에다가 어떤 내용의 추가라던가 수정 같은 것이 있는데 파일을 닫지 않았다라면 그 추가 수정한 작업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클로즈를 통해 이제 닫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파일을 열 때는 또 열기 모드가 있는데요. 파일을 열었을 때 이제 단순히 그냥 내가 읽기만 할 거다라고 해서 읽기 모드가 있고 파일을 열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추가 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둘 다 어떤 내용을 쓴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쓰기 모드의 경우에는 지금 파일 안에 뭐가 들어있든지 그거를 싹 지우고 지금부터 내가 새로 쓰겠다라고 할 때 쓰기 모드고요. 추가 모드는 이제 지금 파일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다면 그 내용의 제일 뒷부분으로 커서를 옮긴 다음에 거기서부터 내용을 추가해서 쓰는 방식이 추가 모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 보고 그걸 바탕으로 또 열기, 뭐 읽기, 뭐 쓰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오늘 뭐 할지를 이제 적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일을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적을까요? 일단 그냥 지금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아침 먹기, 점심 먹기, 저녁 먹기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적절한 위치에다가 todo.txt로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콜앱에 방금 만든 이 todo.txt를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글 콜앱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 폴더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일단 폴더 버튼을 클릭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런타임이 연결이 돼요. 여기에서 업로드 버튼을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이제 to도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로드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뭐 조그맣게 뭐 그 창이 뜨면서 이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잘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ls 한번 해볼까요? ls를 하게 되면은 뭐 샘플 데이터가 여기 왼쪽에 있고 여기 todo.txt라고 하는 게 잘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파일을 열어볼 건데요. open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겁니다. 방금 업로드한 이 todo.txt를 read, 읽기 모드로 열어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모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읽기 모드는 R, 덮어쓰기 모드죠. 쉽게 말해서 쓰기 모드는 W, 그리고 추가 모드는 A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읽기 모드인 R로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게 되면 파일이 이제 열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파일을 이제 읽을 때에는 read, read line, read lines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파일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read는 그냥 전체 내용을 읽어오는데 하나의 문자 열로 읽어오는 방식이고요. read line은 한 줄씩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줄이 있으면 read line을 실행할 때 메뉴에 있는 첫 줄만 이렇게 읽어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read line 하나만 딸랑 쓰면 메뉴에 있는 줄만 읽어오기 때문에 반복문을 써가지고 더 이상 아무 내용이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마지막 줄까지 이제 한 줄씩 읽어오게끔 read line을 사용할 수 있고요. read lines는 그냥 파일에 있는 모든 줄을 다 읽어가지고 리스트로 이렇게 결과를 반환하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읽을 때 파일 열고 그 내용을 리스트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서 출력하는 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앞에서 먼저 read 모드로 읽어온 얘를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얘가 UTF-8로 이렇게 읽어왔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read lines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읽어와 볼 건데요. 네. 죄송합니다. my to도라고 적어주고 네, 여기 이렇게 다 나오네요. 그래서 open to도를 이제 R로 읽어올 건데 read lines로 읽어올 거다. 그 다음에 다 읽었으면은 요거를 이제 닫는 거를 이제 밑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오니까 얘가 read lines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리스트 형태로 모든 라인을 이렇게 줄바꿈을 포함해 갖고 읽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my to-do list.close 다 읽었으니까 닫아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닫아줍니다. 잠시만요. 여기 my to-do list 이거 my to-do예요. 죄송해요. my to-do를 close로 닫아주게 되면 이렇게 잘 닫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아까는 read lines로 이렇게 한꺼번에 읽어왔는데 그거 말고 파일을 이제 한 줄씩만 딱 읽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붙일 건데 이건 지우고 read lines가 아니고 read line이라니까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first line 네, 일단 첫 줄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second line 한 줄만 딱 읽어오는데 세 줄 넣었다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이렇게 이제 first line, second line, third line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my to do close 다 읽고 나면 또 닫아주는 거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 줄씩
아침 먹기, 점심 먹기, 저녁 먹기. 자, 여기 지금 얘가 조금 많이 벌어져서 나오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이 라인 아까 앞에서 봤을 때 한 줄 끝에 줄바꿈 문자가 이미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린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줄바꿈을 내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도 줄바꿈이 있는데 프린트를 써가지고 한 줄 더 띄워진 거죠. 그래서 아침 먹기 하고 띄고 한 줄 또 띄고 이제 점심 먹기 또 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가 듬성듬성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파일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파일을 쓰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까 읽을 때는 read lines, read line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파일을 쓸 때는 write line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어요. write는 문자열을 쓸 때 사용을 하고요. write lines는 이제 문자열 리스트를 파일에다가 쓸 때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쓸 때는 W나 A를 통해 파일을 열어줘야지만 write를 할 수 있다. read 모드는 읽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write 함수는 단일 문자열을 쓰고 write lines는 문자열 리스트를 파일에 쓴다. 그래서 여기 쓰기 모드를 W로 했을 때에는 기존 내용에 덮어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 추가하기니까 이제 A를 통해 열어가지고 내용을 하나씩 이제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아침 먹기, 점심 먹기, 저녁 먹기 이렇게만 딱 써놨는데 여기에다가 일기 쓰기와 운동하기도 한번 추가를 해본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my to do open todo.txt a 추가 모드로 my todo.write 일기 쓰기 운동하기 my todo.close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면 이제 여기 일기 쓰기, 운동하기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 더블 클릭하니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방금까지는 todo.txt라고 하는 거 그냥 알아서 생성한 거 구글 콜앱에 올린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파이썬으로.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이제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wish.txt를 W 모드로 열어서 기존에 없는 파일 이름을 가지고 열면 새로운 파일로 알아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인코딩에 대해 특별하게 언급한 바 없다면 인코딩이 이렇게 UTF-8으로 지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개를 이렇게 이제 아이슬란드 오로라 보러 가기, 남극 펭귄 보러 가기, 아프리카 사자 보러 가기 이렇게 이제 오타가 있네요. 보러 가기. 또 이제 바뀌어서 네, 바뀌는 거 한번 추가해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my wish open wish txt 그리고 얘는 w 모드 처음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my wish write 나 보러 가기 my wish write 남극 펭귄 보러 가기 my wish write 아프리카 사자 보러 가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닫아야 된다고 했죠. my 네. wish close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진짜 생겼는지 보려면 여기 왼쪽에 세로 거침이 있거든요. 이걸 쏙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todo.txt에 했던 것처럼 뭐 바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또 이제 A 모드라던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파일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방금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파일을 이제 편집을 하거나 생성을 하고 클로즈를 했는데요. 사실 with라고 하는 문을 사용하게 되면 클로즈를 안 써줘도 알아서 닫아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파일이 닫혀지기 때문에 이제 그 클로즈를 쓰는 만큼 코드가 길어지는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이 되니까 코드가 그만큼 간결해진다라고 하는 게 있죠. 이 with를 사용하는 형식은 with하고 이제 뭐 띄어쓰기 expression 이제 하고 as variable 이렇게 이제 써준 다음에 그 밑에 블락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는데 이 with 구조를 써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as 뒤에 variable 그러니까 아까 my wish라고 했잖아요. 그 my wish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변수로 하고 my wish의 이제 open 요 부분을 이제 해주는 게 있는데 아까 앞에서 파일 만드는 요 과정이랑 지금 with를 쓴 요 과정이랑 정확히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랜덤 선택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랜덤 모듈을 이제 가지고 와서 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이스를 통해서 무작위로 하나를 이제 골라주는 방법을 할 건데요. 일단 읽기 모드로 이제 파일을 이제 읽어오고 그 다음에 초이스를 통해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그래서 나 대신 하고 싶은 일을 골라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이 랜덤 선택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써서 이제 클로즈 문을 추가해야 되는 거고, 위드문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위드문은 타이핑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위드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모듈을 임포트 해오고요. 위시를 이제 할 건데, 아까 이제 만들어 놓은 위시를 할 거고요. 이번에 R 모듈을 읽어올 거예요. myWish라고 하는 변수로 가져올 건데 mywish.readlines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니고 randint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mywish 리스트 전체 길이에서 1만큼 작게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리스트가 만약에 5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인덱스 번호로 했을 때 0부터 이제 4까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가 5줄이면 랭스가 5로 나올 텐데 1을 빼가지고 4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랜덤 넘버를 이제 이 범주 안에 있는 걸로 찾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딱 찾아서 출력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리드라인스가 그 리스트 형태로 반환하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서 그래요. 한 번 더 해보면 뭐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복사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원본 파일을 읽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새로운 파일에다가 쓰는 과정을 다 이렇게 포함을 하는데요. 읽어올 때는 read lines, 그리고 쓸 때는 write lines라고 하는 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파일을 복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with라던가 뭐 이런 거 없이 이제 쓰는 한 가지 방법을 해보고 그 다음에 write lines랑 with를 같이 쓰는 방법을 이제 해서 파일 복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 보았던 그 wish 파일을 old 파일이라고 하고 wish txt를 R로 읽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new 파일은 open wish new txt 그 다음에 얘는 W로 해야겠죠. 없던 거 생기는 거니까 old list old file with lines 그 다음에 for I in old list 얘가 이제 네
이제 new 파일에다가 그 i를 write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old 파일도 닫고 new 파일도 닫고.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에 내 괄호를 안 써가지고 실행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새로 고침을 해주면은 지금 wish you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좀 더 간단한 write lines랑 with문을 같이 쓰는 코드를 이제 본다라고 했는데요. with open wish.txt r 모드를 읽어오는데 old 파일이라고 이름을 줄 거다. old list는 old file with lines. with lines를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파일에 있는 모든 라인을 리스트로 반환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이번에는 with new one.txt 아까 with new 하나 만들었으니까요. 다르게 new file write lines write lines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얘도 이제 write를 한 줄씩 이렇게 반복문을 할 거 없이 그냥 한꺼번에 써줄 수 있는 거라서 요거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또 새로 고침하면 또 이렇게 잘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파일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더라도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을 사용한다. 그리고 파일은 이제 디렉터리라고 하는 트리 구조 형태로 보통 저장이 되고 또 분류가 된다. 그로 인해서 이제 경로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파일을 열고 내용을 읽는 파일을 열 때는 오픈으로 읽고 읽을 때는 이제 순수하게 읽기만 할 때는 R로 이제 열어주고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뭔가 내용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덮어 써야 될 땐 W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내용 뒤에다가 내용을 이어붙인다라고 할 때 A 모드를 통해서 이제 파일을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파일 내용을 읽어올 때는 이제 read도 있었고 read line, read lines 이렇게 있었어요. read 같은 경우에는 파일 전체를 그냥 줄글 텍스트로 읽어오고 read line은 파일을 한 줄씩만 읽어오고요. read lines는 파일 전체를 이제 그 읽어오는데 한 줄 한 줄을 리스트에 그 원소 한 개씩 넣어가지고 반환해 준다라고 했고요. 파일을 이제 저장한다라고 할 때는 write나 write lines를 통해서 파일을 저장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파일을 오픈으로 열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파일이라고 한다면은 덮어쓰기를 할 땐 W 그게 아니라면은 뭐 A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없는 파일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용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없는 파일의 이름을 써준 다음에 W 모드를 하게 되면은 없는 파일이 새로 생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write는 한 줄씩 작성할 수 있는 함수라서 for문이랑 같이 사용이 됐었고요. 뭐 while 모드 쓸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 그리고 write lines는 이제 한꺼번에 여러 줄을 입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쓰기 방법이었다. 라고 하는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주차 이제 수업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파이썬 기초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별로 내용이 너무 긴 경우에는 이제 2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파이썬 기초라고 하지만 이 쉬운 그 문법이 이제 결코 파이썬의 그 산출물로 나오는 것까지 이제 아주 가벼운 산출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수업 초반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내용들 배웠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고급 파이썬 내용들을 배우고 그로 인해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에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수업을 10주차간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